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통합과학 해설 강의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늘 시험을 치룬 당일 저녁이고요. 지금 메가스터디랑 이투스의 예상 등급컷이 나왔는데요. 1컷이 지금 예상이 47.5점 정도로 2.5점짜리 문제를 하나 틀려도 아마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컷이 여러분들 45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모의고사와 수능은 아직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컷이라는 게 상위 4% 이내고요. 2컷이라는 게 상위 11% 이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문제지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요. 너무 쉬웠죠, 그쵸? 모든 문항이 개념을 확인하는 문항들이었고요. 뭐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충분히 어렵게 계산 문항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나도 내고 있지 않아요. 그쵸? 거의 지금 6월 모의고사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 9월부터는 통합과학2의 일부 내용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거의 추가가 안 됐죠, 그쵸?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변화가 안 들어가잖아. 뭐 산화환원이나 중화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쉬운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고1까지는 고1 모의고사 뭐 11월에 보는 모의고사까지는 조금 쉬운 방향으로 출제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고3으로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통합과학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과목이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게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난이도가 절대 수능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능은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풀어봤을 때 저는 이 시험지를 푸는데 한 4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1컷이 무조건 50점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상 1등급 컷이 47.5점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고1 친구들이 지금 통합과학 2 내신 대비를 준비하느라 통합과학 1 내용을 조금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통합과학 1에서 이런 내용도 배웠었지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통합과학 2 내신 대비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즉 유도량을 고르라는 거죠. 그쵸? 지금 뭐 길이나 너비 같은 거는 다 미터니까 기본량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배터리 충전 시간이 분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기본량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5번으로 가신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5번 미터 앞에 붙은 키로라는 친구는요. 접두어일 뿐이죠. 그쵸? 접두어. 그러니까 키로라는 건 그냥 10의 3승을 나타내는 접두어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쟤는 유도량은 아닙니다. 유도량이라는 건 기본량을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속력이라는 친구는 두 가지의 기본량을 활용하죠. 지금 보시면 속력이라는 친구는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거속시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속력은 두 가지 기본량을 이용해서 유도된 물리량이구나 라고 하셔서 3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봅시다. 규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적혈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적혈구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거는 무조건 미시세계에 있는 친구를 골라야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뭐 미시세계가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1번밖에 없죠. 그쵸? 고양이가 어떻게 적혈구보다 작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지구, 은하 말도 안 됩니다. 그쵸?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해서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우량계.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값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전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이네요. 그냥 자료 해석하라는 거고요. 니은 디지털 우량계는 당연히 지금 아날로그로 측정하고 있는 저 물의 무게, 빗물의 무게를
디지털 값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가 있겠죠. 디귿,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이 잘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전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귿은 땡.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은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 S의 흡수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그 원소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별 S에는 A는 요 똥똥똥이 있는데 별 S에는 지금 A와 같은 스펙트럼 라인이 없죠. 그쵸? 그러면은 S에 A는 포함되지 않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별 S에. 그러면은 별 S에는 B가 포함되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기억. 고온의 A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겠죠. 니은 A와 B는 지금 보시면 스펙트럼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지금 그 원소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절대 동일한 원소일 수가 없겠죠. 디귿. S에 지금 B랑 똑같은 스펙트럼 위치가 다 있으니까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이 페이지 가봅시다. 5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후에 첫 번째로 생성된 기본 입자가 우리 전자 친구들이죠. 전자하고 쿼크 친구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억. 전자는 기억에 해당될 수 있죠. 니은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이잖아. 그치?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가 같이 있는 친구가 헬륨 원자핵인데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헬륨 원자핵도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겠죠. 전기력으로 중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점점 진행될수록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기, 즉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보다 온도가 높아야죠.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온 결합 모형이네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인 거 보니까 전자를 하나 버렸네. 그럼 너는 3주기 1쪽 원소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온 거지. 그럼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없었던 거니까 2주기 17쪽 원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B는 17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7개겠죠. 니은 원자 번호는 A는 3주기고 B는 원래 2주기였으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죠. 디귿. A는 3주기, B는 2주기니까 다른 주기입니다.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가봅시다. 7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주기율표를 채워봅시다. 1. 수리 나칼이니까 수소. 2. 배막하니까 너 마그네슘. 그 다음에 16쪽이네요. 6. 산황이니까 산소. 7. 필염부하니까 너 염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원소 A에서 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몇 가지냐 묻고 있잖아. 공유결합이라는 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비금속 원소는 무려 3개나 있죠. 누구 A, B, D 모두 다 비금속 원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3가지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지금 CD2를 보시면 뭡니까? MgCl2란 말이야. 그치? MgCl2인데 지금 보시면은 음이온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쵸? 음이온은 보통 누가 음이온이 됩니까? 당연히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돼야죠. 그쵸? 당연히 지금 이족 애가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나 얻어야 되니? 전자를 6개나 가져와야 되는데 염소가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 하나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치? 우리의 목표는 뭐니까? 18쪽 되기가 목표니까. 그치? 그러니까 염소는 지금 오른쪽에 18쪽에 있는 애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3주기 18쪽은 뭐가 있습니까? 아르곤이 있죠? 18쪽 한번 써보자. 18쪽 1주기는 헬륨, 2주기는 네온, 3주기가 아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전자를 하나만 얻어오면 바로 아르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D2에서 음이온, 즉 염소의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 친구들이 지금 전자를 몇 개 부족하고
몇 개가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산소 같은 경우엔 16쪽이죠, 그쵸? 그럼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해, 전자가? 2개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2쌍이겠지? D2 같은 경우에는 17쪽이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럼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가 한 쌍만 있으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B2가 D2보다 크다 라고 가셔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봅시다. 알칼리 금속 A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 A. 석유 속에 보관된 A를 핀셋으로 꺼내어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은 산소와 반응하죠. 그쵸? 산소와 반응하니까 보통 우리 석유나 막 파라핀 같은 곳에 넣어 다닌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 그치? 기억. 가에서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니은. 지금 여기서 약간 통합과학 2 내용이 나왔는데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렸더니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을 띠지만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을 띠어요?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보통 저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무무빨로 외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근데 나에서 A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였다는 거 보면 너 염기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겠네요. 디귿. A를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하면은 물과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저 광택이 계속 살아있겠죠.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인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탄소까지밖에 없으니까 딱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친구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철까지 생성된 거 보니까 태양의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이구나, 10배 이상 되는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보다 10배 넘는 애가 당연히 중심부 온도가 훨씬 클 테니까 중심부 온도는 나가 더 클 거고요. 니은.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안 거치죠. 그쵸? 주기열성 끝나면은 바로 적색거성으로 넘어갔다가 뭐가 됩니까?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거치지 않고요. 초신성 폭발이라는 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큰 별에서 일어나는 진화 과정이죠. 디귿.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수소에서 철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하는 게 맞으니까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3페이지 봅시다.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왼쪽은 전류가 흐르고 오른쪽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걸 봤을 때 왼쪽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오른쪽은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죠. 포도당과 설탕은 공유 결합이니까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칼륨이 금속 원소니까 너도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1번. 판의 경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A 같은 경우엔 양쪽으로 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발산형 경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얘는 왼쪽으로 진행하죠. 그쵸? 그러니까 판이 엇갈리는 부분 변환단층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셨어야죠. 그쵸? 기억. A는 해령이고 발산형 경계니까 판의 소멸이 아니라 판의 생성이 일어납니다. 니은. B에서는 해령이 아니라 변환단층이 발달하죠. 디귿. 변환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산활동은 해령에서가 훨씬 활발하겠네요. 답은 디귿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 물질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고무와 구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선이 고무로 돼 있습니까? 구리로 돼 있습니까? 전선은 고무로 돼 있죠. 여러분들 고무 만지면 전기 통해요? 전기 안 통하죠. 그러니까 고무가 부도체, 구리가 도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억은 고무이다. 아니죠. 니은. 당연히 구리가 고무보다, 도체가 부도체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겠죠. 디귿. 저마늄이라는 친구는 14족 원소인데 그게 반도체의 예시였잖아. 순수 반도체의 예시.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불순물을 즉 불순물을 도핑해주게 되면은 이제 불순물 반도체로 바뀌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었죠.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은 규소 흰색과 산소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인 휘석의 구조 모형을 보면서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난 여기서 좀 기대했어. 이제 휘석이 이제 단사들 구조인 거 나오면 애들 좀 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어보질 않아. 아예 안 물어봐요. 자, 봅시다. 학생 A,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당연히 공유결합이죠, 그쵸? 비금속 원소지 않습니까? 학생 B, 휘석은 지금 보시면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4마리가 같이 딸려 있는 저게 뭐였어?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어. 맞는 얘기죠. 학생 C, 규산염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가 될 수 있죠. 규소와 저마늄이 반도체의 예시라는 거 알아두셨어야 되죠.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다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고요.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지구 내부에너지인데 당연히 밀물과 썰물은 조력에너지고요. 날씨 변화는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분출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 화산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진에 의한 화산활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억, 가는 조력에너지가 맞습니다. 니은, 나는 태양에너지가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의 90%가 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야죠. 디귿, 대기 중으로의 화산가스 분출은 봐봐, 화산 폭발이라는 건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그게 어디로 간대? 대기 중으로 간대. 그럼 수권이 아니라 기권이랑 상호작용을 해야죠.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15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BC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라고 하는데요. 지금 딱 보면 요게 혼합층이고요. 수온약층, 심해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해상의 기온이니까 지금 저 위에 깊이가 0m인 부분의 수온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A 시기는 10도에서 15도 사이고요. B 시기는 20에서 25도 사이니까 B 시기가 더 높죠. 니은, 혼합층은 지금 B 시기는 요거밖에 안 되고요. A 시기는 요만큼이나 되니까 혼합층은 A 시기가 더 두껍네요. 디귿, 심해층은 여기 제일 밑에 층인데요.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네요.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이 여러분들 오답률 1위입니다. 예, 요게 오답률 1위고요. 정답률이 약 지금 51%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 가는 인공위성 A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 B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선지에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선생님, 등속으로 지금 원운동 하는 것 같으니까 쟤는 가속도 운동이 아니네요 라고 간 것 같아, 애들이. 그죠?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요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속도가 변화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가속도 운동이에요. 감속도 운동이라는 건 없어. 속도가 변화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속도라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물리량이었죠. 첫 번째로는 빠르기, 두 번째로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의 스칼라량이고 속도가 벡터량이다라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은 계속 뭐가 변해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죠. 얜 이번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야죠. 맞죠? 니은, B는 지금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속력은 점점 증가할 거고요. 디귿, B에는 중력이 요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인공위성에는 계속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합니다.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4번을 골랐어요. 네, 기억선지에서 많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17번 봅시다.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인데요. 푹신한 매트를 사용했을 때 뭘 줄여주는 거? 평균임, 즉 충격력을 줄여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충격량이라는 건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어차피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는 충격량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쵸? 그럼 이 충격력을 줄여주고 싶으면은 충돌 시간을 늘려줬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증가했을 때 평균임이 감소하는, 지금 그게 충격 완화 효과구나.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봅시다. 질량이 동일한 물체 A,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운동 경로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고요. A는 D 같고 B는 1이 갔으니까 우리 얘가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질 때
A,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속력이 만약 V라고 하면은 B의 속력은 2V라고 둘 수 있겠죠. 기억. A와 B 두 마리 질량이 같다고 했어. 그치? 우리 중력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구했죠. 그쵸? 근데 질량도 같은데 중력 가속도라는 건 당연히 상수값이니까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겠죠. 니은 지금 보시면 B는 1이 같고 A는 D만큼 같으니까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가 맞습니다. 디귿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높이에 있잖아. 그치? 똑같은 높이에 있으면요. 질량에 무관하게 중력 가속도가 같죠. 그쵸?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둘이 같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초기 속력이 0일 때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때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2분의 1 AT제곱이라는 식으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연직 방향으로 이동할 거리가 완전히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친구는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로 같죠. 그럼 당연히 충돌 시간도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는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선진 땡.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이어서 19번 가봅시다. 네, 19번 이어서 봅시다. 19번 지금 보시면은 오답률 2위인 문항입니다. 네, 정답률이 한 63%쯤 됐고요. 그림은 세포망의 구조와 세포망을 통한 물질 이동 경로 1과 2를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 가운데 갑자기 근거 하나가 껴있는 게 너가 막단백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B, 저 올챙이 같이 생긴 친구들이 인지질인데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렀었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 과정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과정이고요. 투 과정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과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을 촉진 확산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투를 단순 확산이라고 불렀었죠. 맞죠? 그 다음에 세포 안과 바깥은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이 지금 각각 세포 쪽이랑 닿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세포 안과 밖에 닿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물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기억 동그라미 부분을 친수성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했었고 이 약간 올챙이의 다리같이 생긴 친구들은 물이랑 안 친해. 물이랑 안 친해서 지들끼리 약간 안쪽에 숨어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물이랑 친하지 않다라고 해서 소수성을 띠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맞죠? 기억 선제 봅시다. A는 단백질이다. 맞습니다. 니은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디귿 투와 같은 즉 단순 확산을 통해서 포도당은 이동할 수가 없었죠. 포도당은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20번 여러분들 역시 효소의 반응에 대해서 약간 약하셨던 것 같아요. 오답률이 지금 3위 정도 되고요. 정답률은 아까 19번과 비슷한 한 6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봐봅시다.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라는 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고요. 시험관 A, B에 각각 과산화수소를 넣고요. A에는 증류수, B에는 감자즙을 넣는다고 합니다. 요 감자즙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탈레이스라는 친구가 들어있었죠. 카탈레이스가 뭔데요? 효소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친구였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봐봐. 지금 B에서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저 효소가 제대로 작용해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더 촉진시켜서 일으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기억. 카탈레이스 자체는 효소기 때문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맞습니다. 니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가 가설로 맞는 거죠. 왜? 가설은 여기 타당하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나 이거 신기한 게 이 글씨가 잘렸다? 그쵸? 근데 이게 시험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글씨가 잘린 상태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잘린 상태로 올라왔더라고요. 온라인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여기죠. 요 상황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우리 효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효소라는 친구는 뭐를 줄여줘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 즉 그 반응을 활성시키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줘서 보다 적은 에너지를 먹어도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촉진시켜주는 친구가 효소였죠. 그쵸?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당연히 효소가 작용하는 곳에서 더 작아야 됩니다. 디귿선진 땡이니까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21번입니다. 21번도 약간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 말장난이죠. 지금 보시면 식물세포의 구조라고 했고요. 식물세포면은 뭐 세포벽이나 이런 걸 내야지. 근데 뭐 별로 특이한 건 안 냅니다. 핵과 엽록체 라이보솜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너가 엽록체, 너 점점점 같은 게 라이보솜,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가 핵이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기억. 엽록체에서 하는 건요. 포도당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건 맞거든. 근데 포도당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합성하는 거죠. 합성. 완전히 반대잖아. 그치? 여기에서 애들이 약간 낚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구나. 니은 B가 뭔데? B는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결합시켜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동물세포에도 있습니다. 동물세포에 없는 것도 엽록체가 없죠. 그렇죠? 엽록체가. 디귿 C.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코돈 문제인데요.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유전 정보에 의해 지정된 아미노산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각 가닥이며 기억과 니은은 각각 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DNA에서 RNA로 전사되죠. 일단 먼저 전사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AGC가 따라온 게 아니라 TCG가 따라온 것 같죠. 그쵸? 왜? 지금 CG는 그대로 내려왔고 RNA에는 타이민이 없으니까 그게 유라실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사에 이용된 가닥은 누구겠다? 원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사에 이용된 게 원이니까 거기서 복사를 해온 게 이때 RNA에 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요 GCG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와야 되니까 너는 GCG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동그라미 단백질은 GUC래요. 그럼 너가 GUC니까 너는 유라실 대신 타이민이 들어간 GTC겠죠. 그쵸? 그럼 우리 항상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상호결합하고요.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호결합했으니까 CAG가 여기 들어가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다 구했네요. 봅시다. 기억. RNA 합성된 DNA 가닥은 1 맞습니다. 니은. 기억에는 구아닌이 하나 있고요. 지금 니은에는 구아닌이 2개 있으니까 서로 다릅니다. 디귿. A 같은 경우에는 GCG로 만들어지는 친구니까 오각형이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문제 봅시다. 23번. 이제 좀 통합과학 2 문제인데요. 통합과학 2 문제는 딱 이렇게 세 문항에다가 아까 앞쪽에 나왔던 페놀프탈레인 용액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가는 지질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는 삼엽충이라고 합니다. 삼엽충이면 고생대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기억.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니은.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 보시면 고생대랑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지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은 오히려 중생대에서 제일 높아야죠. 디귿. 신생대 말기 같은 경우엔 지금 이렇게 계속 얘가 요동치잖아. 그치? 그래프가 요동치는 이유는 뭡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24번.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진짜 상식입니다. 학생 A.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 B.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학생 C.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5번입니다. 그죠? 네. 보시면요. 25번은 조금 글이 긴데요. 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 선택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눈에 잘 보이는 애랑 눈에 잘 안 보이는 애를 비교하는 글이겠구나라는 거를 약간 아시면 좋죠. 봅시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종이를 흰색으로 깔고 바둑돌을 흰색, 검은색을 둘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감았다가 뜨자마자 보이는 바둑돌을 5개씩 집는데 근데 봐봐.
흰색 종이에 흰색 바둑돌이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보호색으로. 검은색이 잘 보일 테니까 검은색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검은색의 개체수는 4개밖에 안 남았는데 흰색의 개체수는 36개나 남았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돌을 어디로 옮긴대? 검은색 종이로 옮긴대. 그러면은 환경 자체가 변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검은색이 유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검은색의 개체수는 다시 늘고 흰색의 개체수는 다시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기억. 흰색 종이에서 시행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에 남은 개수는 보시면 처음에 20개였는데 나중에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줄었네요. 니은. 마가 아까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 위로 옮기는 과정이란 말이야. 종이의 색깔 자체가 변했는 건 배경이 바뀐 거니까 환경이 변화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 즉 흰색 배경일 때는 흰색이, 검은색 배경일 땐 검은색이 더 잘 살아남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답은 5번으로 가볍게 가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네, 이렇게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마쳐보고요. 여러분들 틀리신 문항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복습하시면서 통합과학 1에서 이런 내용들 배웠었지라는 거 그냥 개념 확인 정도, 그냥 가볍게 넘기실 만한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